지인 언니예요.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천연오일 도전하시고 좋은 효과를 보셨다는 많은 분들의 댓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읽었습니다. 질문하신 것들도 제가 아는 선에선 가급적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았던 질문이 이 좋다는 오일들 너무 많이 소개해줘서 그걸 다 어떻게 사용하나요? 였어요.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오일의 종류만요 10가지가 넘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이 10가지 오일을 어떻게 한 번에 다 사용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오일 말고도 천연 오일의 종류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이 오일들을 피부 상태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로테이션 형식으로 바르고 있어요. 가령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호호바, 로즈잎, 티트리 오일을 매일매일 사용을 하다가 티트리 오일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타마노 오일을 채워 넣습니다. 또 앞으로 소개할 아르간 오일은요 주로 헤어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햄프시드 오일은 일주일에 한두 번만 사용을 합니다. 유독 건조한 날은 당근씨 오일을 듬뿍 발라주고요. 또 피곤한 날은 아로마 오일을 첨가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자 본인의 피부 타입에 맞춰서 적당한 양을 배합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특히 천연 오일들은요 보습, 항염, 항균 작용을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향이라든지 점도의 느낌이라든지 또 트러블을 유발하는지에 따라서 본인에게 맞는 오일을 선택하셔야 돼요. 댓글을 보면은요 나는 호호바 오일은 진짜 잘 맞는데 코코넛 오일 쓰고 얼굴 뒤집어졌어요. 혹은 티트리 냄새 너무 고약해요. 지독해서 못 쓰겠어요. 그런데 타마노는 너무 좋아요. 이런 식의 글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요.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이 호호바와 코코넛 오일의 효능은 참 비슷해요. 그리고 타마노와 티트리 오일도 정말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오일을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요 사용해봤던 그리고 사용 중인 오일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오일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조차 모르셨던 분들, 또 어떤 효능이 있는지 몰랐던 분들, 그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정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짜 제가 아는 선에서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캐스터 오일입니다. 이 이름은 진짜 세련됐죠? 근데 한국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한 오일이에요. 우리 할머니의 그 할머니도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바로 아주까리 기름, 이 피마자 기름이라고도 하죠. 아주까리의 열매가 바로 피마자예요. 이 열매에서 추출한 오일이 바로 캐스터 오일입니다. 자, 우리의 선조들은요 이 피마자 오일을 호롱불 기름으로 썼고요. 그리고 동백기름처럼 머릿기름으로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참기름, 들기름 대용으로도 쓰였습니다. 또 목재에 기름칠을 할 때 또 고급진 비단 이불에 항균 효과를 주기 위해서 사용했고 자수의 색 보존을 위해서도 사용을 했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예전에 그 쪽머리와 긴 댕기머리를 그렇게 찰랑찰랑 잘 유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아주까리 기름 한번 알아볼까요? 아주까리는요 열대 아프리카가 원산지예요. 하지만 현재는 전 세계에 있는 온대 지방에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오일이고요. 화장품 그리고 비누의 원료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일단 얘의 효능을 딱 찾아보면 거의 그동안 우리가 알아봤던 천연 오일들의 효능과 겹치는 게 진짜 많아요. 일단 보습이 뛰어나고요. 항염, 항균 효과가 있어서 여드름 피부에 좋고, 특히요 이 캐스터 오일은요 지방 성분 중에 리시놀산이라는 성분이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얘가 하는 일은 이 죽어있는 상피세포 그리고 기름기, 피부 속에 있는 먼지를 씻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균 박멸에 탁월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정도의 효능은 지금까지 다뤄왔던 다른 오일들도 다 비슷비슷 탁월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진 안 놀랍습니다. 그럼 얘만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도대체 뭐가 나를 이렇게 흥분하게 했느냐? 그건 바로 머리, 털! 저의 헤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서였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이 탈모 걱정 때문에 오신 분들 많죠? 그리고 그 중에 엄마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맞죠? 무서운 애야 내가. 다 알아. 저도 아이를 낳고 갑자기 찾아온 이 산후탈모에 또 폭풍 검색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요 영상을 발견하게 돼요.
이걸 딱 보는 순간 뭐지 또 얘는? 처음 보는 오일인데 진짜? 말이 돼? 이게 설마 진짜라고? 그러면서 또 캐스터 오일에 대해서 폭풍 검색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진짜야. 탈모는 물론이고요. 머리가 빨리 자라는 거, 그리고 모발이 두꺼워지는 거, 또 두피 청소, 거기다 머리 색도 검고 윤기나게 유지해주는 거. 이걸로 효과 본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나 이거 또 내 거네, 내 거. 사실 제가 이 속눈썹이요. 굉장히 얇고 수치 없어요. 그래서 마스카라를 파이버 마스카라라는 걸 써요. 이걸 바르면 그 위로 계속 털이 쌓이는 것 같이 붓고 붙어서 다 바르고 나면 아주 길고 풍성해 보이는 마스카라요. 근데 얘가 하고 나면 참 이뻐 보이는데 문제는 잘 안 지워져요. 그래서 지울 때 그나마도 별로 없는 내 속눈썹까지 다 뽑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속눈썹 영양제라고 나오는 거 있죠? 요거를 바르면 아주 길고 풍성해진다고 해서 또 사서 사용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 성분을 알아보니까 이게 스테로이드야. 그렇지. 그러니까 빨리 자라죠. 근데요, 저는 스테로이드까지 써가면서 뭐 효과를 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럴 때 바로 얘를 찾아낸 거예요. 진짜 대박이죠? 대박. 영상에도 나왔지만 얘가요, 오메가6, 9, 그리고 미네랄, 프로틴, 또 비타민 E까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이 모낭을 자극을 해서 모발 성장을 촉진을 시켜줘요. 그리고 이 모발 색상도 굉장히 진하게 해줍니다. 모발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아주 풍성하고 두꺼운 머리카락을 만들어줘요. 과연 이게 머리에만 해당이 될까요? 아니죠. 몸에 있는 털에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헤어, 눈썹, 속눈썹 모두 사용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남성분들은 그렇죠. 수염. 그 남성분들 중에 이상하게 수염이 여기 멜렐레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유독 콧수염이나 여기 구렛나루에 신경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검색을 하죠. 그럼 남성분들, 이 수염 효과 봤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앞선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운동을 다녀와서 땀이 쫙 났잖아요. 이 모공이 확 열려있을 때 얼굴에 코코넛 오일도 두피도 발라서 마사지를 해줍니다. 5분 정도 꼼꼼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짧게는 뭐 30분, 또 시간이 있을 때 길게는 2시간 정도 두고 머리를 감습니다. 하지만 여러 곳에서 권유하는 방법은 바르고 자는 거예요. 두피에 듬뿍 바르시고 그리고 마사지를 꼼꼼히 하시고 샤워캡을 쓰시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샴푸하시면 돼요. 그런데 얘가 점성이 굉장히 강해요. 이 텍스처가 굉장히 두꺼워서 끈적거려요. 그래서 이거를 바르고 머리를 감으면 떡지고 안 감기지 않을까 싶은데 전혀 안 그래요. 싹 감겨요. 기름기 없습니다. 혹시 기름기가 느껴진다, 떡진다, 그건 덜 감은 거예요. 다시 감으세요. 눈썹? 혹은 필요한 부위에 바르고 그냥 주무시면 돼요. 특히 유난히 탈모가 된 부분 진짜 효과 좋아요. 뭐 이왕이면 조금 따뜻하게 해서 발라주면 더 좋은데 사실 귀찮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안 따뜻해도요,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제가 어제 미용실을 다녀왔어요. 뿌리 염색하려고. 이제 원장님이 제 헤어 상태를 보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원래 미용실 가면 머릿결 너무 많이 상했다, 손상모다, 관리 필요하다 이런 말들이 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영양도 좀 줘야 되고 또 에센스도 좀 구입해야 하고 뭐 대충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저도 염색모잖아요. 너무너무 관리를 잘했다는 칭찬을 듣고 왔습니다. 저의 나이대에 비하면 이 모발 숱도 그닥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체질인지 아니면 이 캐스터 오일을 꾸준히 사용을 해서 그런지는 정확하게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일을 사용하고 헤어 상태가 양호하다면 저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고 사용을 해야 더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캐스터 오일의 특이한 효능은 참 많아요. 변비에 굉장히 좋은 오일로 알려져 있어요. 안전한 천연 변비 치료제? 미국 식약청에서도 실제로 이 캐스터 오일을 자극성 완화제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 오일을 증상에 따라서 한 숟가락에서 2숟가락을 먹죠. 그러면 2시간에서 5시간 내에요, 장에 노폐물이 배출, 숙변이
통증이 제거된다고 합니다. 또 근육통, 관절통에 바르면 효과가 있어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리시놀산이라고 하는 지방산 때문인데요. 신경의 염증을 줄여주는데 아주 탁월한 오일입니다. 마사지 하세요. 자, 이 밖에도 신통한 효능이 엄청 많은 애예요. 뭐 튼살에도 좋고 상처에 발라도 좋고 뭐 가려운 데도 좋고 랄랄라. 하지만 제가 반한 건 바로 이 털 영양제로 손색이 없는 부분이어서 오늘 저는 그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오일을 사용을 해서 효과를 보신 분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부지런함과 인내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 자연에서 나온 천연 성분을 가지고 좋은 효과를 단시간에 보는 건 분명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수천만 원씩 들여서 모발 이식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가발을 쓰거나 뭐 이런 거보다는 얼마나 건강하고 안전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분명 여러분의 끈기와 인내심이 필요할 거예요. 반드시 승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요청 영상입니다. 우리 은정님께서요, 선크림 관련 영상 좀 만들어주세요 하셨어요. 그래요. 사실 이 선크림이 파고 팔수록 참 오묘한 애긴 해요. 언제 어떻게 어떤 선크림을 발라야 가장 좋은지요? 자, 만들어 드려야죠. 선크림 너 죽었어. 자,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즐거우셨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